나오죠? 자, 28번 두 일차함수 f와 g,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f1, 2, g, hx까지 다 계산해서 또 해봐라. 이렇게 났네요. fx는 1차 함수고요. gx도 1차 함수입니다. hx만 2차 함수인데 x제곱 더하기 kx로 주어져 있습니다. 어머 화면이 안 옮겨졌네. 아까 옮긴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28번 문제 보시면요, fx와 gx를 정하고 hx의 규칙을 찾아서 보는 건데 fg hx가 hx여야 되네. 1차 함수 두 개 합성했는데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이걸 물론 미리 정리해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잠깐 놔두고 자, 방정식 fx는 hx의 근은 1과 3이다. f1은 h1과 같고요. f3도 h3과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h1 k 더하기 1이어야 한다는 얘기고 h3 3k 더하기 9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fx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1,k 플러스 1과 3,3k 플러스 9를 지나는 직선이 바로 1차 함수가 fx죠. 따라서 둘의 기울기는 3 빼기 1, 2분의 너에서 너 빼면 2k 플러스 8의 절반, 즉 4k 더하기 4에 x에 1 넣었더니 뭐 나왔다? k 더하기 1 지나더라. 즉 k 더하기 4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이 바로 fx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시점에서 gx도 미리 구할 수는 있습니다. 대입해서 똑같은 거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구할 수도 있는데 잠깐 냅두고. 자, 그럼 디귿 보기를 먼저 볼 건데 y는 g 인버스 x 더하기 2x라는 식을 봤을 때 이 그래프와 x축의 교점에 x좌표는 1이다. 무슨 소리야? g 인버스 1 더하기 2는 뭐가 돼야 돼?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x축의 교점 좌표는 1이라고 했으니까 1 대입하면 0이다. 따라서 g 인버스 1은 마이너스 2다. 우리는 이걸 뭘로? g 마이너스 2는 1로 해석을 좀 해줘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k를 구할 수 있게 되겠군요. 아따마 한참 풀어야 되네. 자, 할게요. 제일 중요한 조건이 너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 하나 잡아볼게요. gx를 ax 더하기 b라고 할게요. 그럼 봐봐. f, g, hx가 hx여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fx는 너로 표현을 했고요. gx는 1차인데 몰라서 그냥 ax 더하기 b로 뒀습니다. 물론 저기서도 문자를 줄이기 위해서 너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해볼게. 역함수를 구해도 되는데 이거 역함수 구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 그냥 할게요. 이미 늦었다. a에 hx 더하기 b 에다가 f를 다시 집어넣으면 hx 됐지? 그래서 이건 뭐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k 더하기 4 에다가 몇 배? a hx 더하기 b 마이너스 3을 하면 그대로 hx여야 합니다. 다시 k 더하기 4에다가 a를 곱해서 hx고요. 더하기 b배의 k 더하기 4 마이너스 3은 hx여야 하므로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성립해야 하므로 맞죠? 너는 뭐야? 1이어야 되겠고 너는 뭐야? 0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a라는 숫자는 k 더하기 4분의 1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b라는 숫자는 k 더하기 4분의 3이어야 한다 였습니다. 근데 gx가 그래서 뭐다? k 더하기 4분의 1x 더하기 k 더하기 4분의 3인데요. 마이너스 2 넣었더니 1이라고 하잖아. 그걸 만족하는 값을 찾아주면 k 더하기 4에다가 x에 뭐야? 마이너스 2 넣었더니 어머어머어머 k 더하기 4분의 3 k 더하기 4분의 1이죠. 따라서 k 더하기 4가 1이어야 하겠고 k의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한참 구했네. 자, 다 했다. 그래서 한 번만 하면 답이 나와서 그냥 무식하지만 쭉 계산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fx는 k가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3이고요. gx도 마찬가지죠. k 더하기 4가 1이므로 1 대입해주면 x 더하기 3입니다. 이런 hx는 x제곱 더하기 몇 x? 3x죠? 아, 마이너스 3x군요. sorry. 자, 이렇게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합성을 두 번 했더니 hx 그대로 나왔고, 문제 조건도 잘 만족하죠. 너 마이너스 2 넣으니까 1이니까 뭐 저 조건도 만족하겠고, 그지? f1과 g1의 hx의 교점은 x에 1 넣거나 x에 3을 넣거나 였습니다. 자, f1은요, f1은 마이너스 2, g2는 5, g2는 5, 그 다음에 h4는 4 넣으면 왜 이렇게 커? 4, 4, 16에 4, 3, 12, 4죠. 다 더하면 되겠네요. 답은 7입니다. 그냥 무식하게 풀었지만 한번 다 계산해서 풀어봤습니다. 29번. F1은 1인데, 아닌데? F1은 3인데, F를 3번 때렸더니 I가 나와야 된대요. 3번이나 있는데,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F였는데, 너를 3번 합성했더니 뭐가 나와야 된다? 자기 자신이가 나와야 된다. F1이 3으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F를 3번 했는데 뭐가 나와야 돼? I가 나와야 돼? 여러분, 최종적으로 I는 1대1 대응입니다. 항등함수 또한 X에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이니까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 3번 합성해서 1대1 대응이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대충 생각해보면 F가 1대1 대응이겠거니 할 수 있겠고, 2와 3은 1과 2에 나눠줘야 됩니다. 맞죠? 자, 여기서 2를 2로 주면 이건 돼요. 3번의 2는 2가 되지만 문제가 생겨. 3이 1로 가고 1이 3으로 가면 F 2번의 1이 1입니다. F1이 3이고 F3이 1이니까 F 3번의 1이 3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돼요. 따라서 노란색이 아니라 뭐여야 되냐면, 뭐야, 2번만에 되려면 둘이 섞으면 되고요. 3번만에 항등함수가 되려면 셋이 돌아가면서 섞일 수 있도록 요런 느낌. 1은 3 됐다가 3이 2 됐다가 2가 1 되면서 최종적으로 3번 합성했을 때는 자기 자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 혼자서 계속 쭉 가거나 A면 A다, A면 또 A다, A면 또 A다 하거나 A는 B로 갔다가 B는 C로 갔다가 C가 A로 돌아오면서 3번 합성했을 때는 A가 되는 이런 상황을 좀 생각해 줘야 되겠고, 이때 이 함수의 역함수를 G라고 했을 때 gx는 이제 뭐가 돼? 결정이 되었습니다. 3 넣으면 1 나오고요. 써야 돼. 자, 이때 gx는 앞으로 쓰죠 뭐. 한번 그려놓으면 뒤에 뭐 생각하기 좀 편해지겠지 뭐. g다. g는 뭐예요? g는 뭐예요? 3이 1로 갑니다. 3이 1로 가고요. 2가 뭘로 가요? 3으로 가고요. 2가 3으로 가고 1이 2로 가야 되겠네요. 이게 gx입니다. 3번 합성하면 여전히 g도 항등함수예요. g도 3번 합성하면 여전히 항등함수입니다. 차라리, 그래서 밑에 있는 그 11번 계산할 때 3번 합성하면 항등이니까 좀 줄여놓고 F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건 취향껏 하세요. 되게 간단해서 g를 그냥 구해서 할게요. 자, 3번 합성하면 항등이기 때문에 g10에 뭐를 구하라? 2를 구하라 하면은 G2를 구하는 것과 같고, 왜? 3번 하면 어차피 같으니까 9번까지 다 똑같은 거야. 2 넣으면 3이죠. 11번에 3을 넣어라 였는데, 그러면 2번에 3이랑 같고요. G3이가 얼만데? 1이잖아. G1과 같습니다. G1은 2겠죠. 따라서 3과 2의 합을 구하는 것이므로 답은 5가 되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왜 푼 거야? 이런 문제 잘못 봤군요. 위에 써져 있길래 29줄. 난 대체 이런 걸 왜 질문했나 싶었는데 선생님 혼자 섀도우 복싱하고 있었다. 그치? 아하. 근데 왜 비웃는 거야? 태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하, 여러분 삽질하고 있어요 선생님 하고 얘기를 안 했겠죠 뭐. 왜 풀어주나 했겠네.
이렇게 쉬운 걸 왜 물어봤을까 생각을 했는데 39를 풀어줬었어야 되는 거였군요. 뭐든 좋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것의 역함수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와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할 때 이게 길이가 가장 작다면 넓이는 어찌 되느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요거의 원래 함수를 좀 생각해 보면 이런 느낌이죠. 4분의 5를 기준으로 이렇게 튀어나가서 1 넣으면 4분의 9를 지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증가하는 모양이 그려져 있죠. 그러면 역함수는 가볍게 그려보면 y는 x에 대칭하게 그려져야 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역함수가 그려져 있겠네. 물론 여러분 내가 대칭된다는 건 알았지만 원래 함수를 이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역함수를 구해서 하진 않을 겁니다. 원래 함수에서만 생각해서 푼다. 자, 어떻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와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하면 넓이가 가장 작을 수 있느냐, 이 세 점이 만들어진 넓이가 언제 가장 작겠느냐, 상식적으로 가장 튀어나와 있을 때 둘이잖아요. 따라서 언제? 접선이 인마이가 기울기 뭐야? 마이너스니까 걔랑 수직할 때.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접점을 만들 수 있을 때 이렇게 수직하게 되는 너가 가장 뭐가 되는 길이가 뭐야? 짧아지는 경우가 되겠죠. 여러분 삼각형 넓이가 최소란 얘기는 아니에요. 높이가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는 AB가 제일 짧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평행이 좀 아니냐? 하여튼 그리다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느낌이다. 됐지? 여러분이 만약에 수투를 존나 잘하게 되면 그냥 미분 때려서 기울기가 1인 새끼를 찾는 게 훨씬 빨랐을 겁니다. 미분하면 2x고요. 2분의 1일 때 1이 됩니다. 기울기가. 따라서 여기가 2분의 1, 2분의 3인데요. 선생님 잠깐만요. 저 미분 안 배웠는데요. 자, 그런 친구를 위해서 준비했다. 기울기가 1이지? 기울기가 1인 어떤 직선을 y는 x 더하기 k라 해보자. x제곱 더하기 4분의 5라는 이차함수와 기울기가 1인 직선 x 더하기 k가 뭐여야 돼? 교점을 하나 접하듯이 가져야 돼. 따라서 뭐야?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헤이 이거 중근 내려면 뭐야?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이 해야 되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 따라서 k가 1이 됩니다. k가 1이고요. 너 4분의 1이라고 하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의 제곱이므로 어디서 접할 것이다? 2분의 1에서 접할 것이다. 2분의 1에서 접할 것이고 이때 직선의 y절편은 1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너의 좌표죠. 그렇다면 너는 뭔데? 2분의 3, 2분의 1이 되겠죠. 왜? y는 x 대칭이니까. 그래서 너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너와 너의 반틈만 구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뭐 점 3개 주어져 있고 한 놈이 원점이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사선 공식이라고 하나 신발끈 뭐 이렇게 부르는 애들 때 00 뭐 이렇게 써서 해도 되고 참고로 한 놈이 원점일 때는 서로 좌표 크로스로 곱한 다음에 즉 y끼리의 곱에서 x끼리의 곱을 뺀 다음에 누가 더 클지 모르니까 절대값 붙여놨습니다. 뭐야 이거 4분의 9 빼기 4분의 1이지 4분의 8은 2니까 약분결과 1 따라서 넓이는 그때 넓이는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갔어. 36번입니다. 야칭. 자, 칠판이 와야 드럽노니? 칠판 관리 안 하나? 자, 36번. fnx는 nx에서 가우스 nx를 뺀 건데요. 여러분 가우스가 가지는 수학적 의미가 뭐라고? nx라는 거에다가 가우스를 붙여놨네. nx의 정수 부분을 의미한다. nx라는 수의 정수 부분을 의미해. nx의 정수 부분. 선생님 그럼 이거는 자기 자신 nx에서 정수 부분을 뺐으니까 nx의 뭐라고? 소수 부분이네. 0과 1 사이의 값이 nx의 소수 부분이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nx의 소수 부분이고요. a와 집합 b는 뭐야? 그게 0 될 때를 찾아오라죠. 이 친구들 소수 부분이 0 될 때니까 뭔 소리야? nx가 정수일 때를 찾아와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nx가 정수일 때를 찾아와라. 따라서 집합 A는 어떤 원소를 가지느냐? f3x가 뭐야? n이 3일 때니까 3x 마이너스 가우스 3x가 0일 때를, 즉 3x와 가우스 3x가 같을 때를 찾아와라. 언제 x가 0과 1 사이에서. 따라서 여러분 3x가 정수일 때를 찾으면 되고, 3x는 뭐예요? 0과 3 사이의 값이죠. 따라서 3x가 정수인 건 1과 2가 있으므로 그때 x의 값은 3분의 1과 3분의 2가 되겠군요. 같은 방법으로 b는 6x가 정수일 때를 찾는 거고, 0부터 1까지 6x가 정수가 된 건 1, 2, 3, 4, 5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뭐 5개밖에 안 되게 쓸게요 그냥. 따라서 깨달았다.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에서 n분의 n-1까지 분수를 써놔라. 0과 1 사이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 A, 여집합, 교집합 B. B만의 원소를 구해. what? 이런 얘기죠. 3분의 1은 2분의 1이니까 제끼고 3분의 2는 6분의 4니까 제끼면 B만의 원소 6분의 1, 6분의 3, 6분의 5 이렇게 3개 있겠네요. 따라서 이것에 뭐를 구해라? 합을 구해봐라. 다 더하면 6분의 9, 즉 2분의 3입니다. easy. 38번은 여기 될까? 자, 한번 해보자. fx는 뭐예요? 이 절대값이 x-8 딴딴딴 딴따다다다단 8,8을 지나요. 그죠? 0,8이고 4,0이고 이렇게 감소하던 애가 여기서부터 증가합니다. 이 또 자주 보는 거는 또 합성이나 하고 있겠지. 또 문제에서 맞지? 그래서 뒤에 보면 또 합성 열심히 해놓겠죠. fx의 그래프와 y는 a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6이 들어가는 a가 없으면 8이다.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썼을 때는 이렇게 8 안 되나 이거? 이렇게 써버리면 8에다가 8이니까 64의 절반 32인데 너무 큰데 그건. 자, 적당한 a가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 중점이네요. a 값이 4였으면 적당히 이렇게 잘랐을 때 뭐야 이거 2,4죠. 얘 뭐야 이거 6,4죠. 따라서 밑변 4, 높이 4, 4, 46의 절반 8이 됩니다. 문제에서 8이라고 하길래 8 그려보니까 전체 넓이가 32다리가 나오길래 4등분하면 되잖아. 그래서 길이 닮은 비가 1대2 반틈인 애를 그리니까 넓이가 8이더라. 따라서 기억은 딱 봐도 개소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그냥 8 그려보니까 16 아니었다고 확인해도 되겠습니다. 예, fx는 x의 모든 실근의 개수는 2개다. 이건 제가 덧칠을 해버리는 바람에 위에다가 좀 색깔펜을 그어서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fx지. 8,8, 0,0 지난 직선 쫙 끄면 여기 어딘가 하나. 얼마일까요? 3분의 8, 3분의 8인 것 같긴 하네요. 일단 그런 애 하나랑 8,8이라는 두 개다. 니은까지는 사실 어렵지 않게 체크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디귿이야. 자, 근데 디귿은 이거 운이 좋구만. 맛이 좋구만. 자, 이 뭐야 이거? 그릴 필요가 없어요. 뭐 그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FFX 그리는 건 어렵지 않죠. 보통 경험상 이런 게 되면 이게 V자가 좀 더 많이 늘어난 느낌으로 그려지잖아. 그려놓고 교점을 생각해봐도 되는데, 잘 봐. 아까도 한번 했었다 이거. 13번 때 비싼 거 했다. FX가 뭐냐에 따라 달라요. 다시 니은에서 fx는 x의 해를 지금 구했습니다.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3분의 4라는 아니야! 3분의 8이야. 거짓말하지마 동욱씨. 3분의 8이랑 8이었습니다. 다시 3분의 8, 3분의 8과 8,8이에요. 근데 3분의 8은 어떻게 구한 거예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이랑 y는 x랑 같다라고 하면 나오고요. 너는요 2x 마이너스 8이랑 x랑 같다고 하면 나오겠습니다. 사실 위치 보면 대충 3등분하는 지점 같지 않습니까? 3등분, 3대 2, 3분의 8, 3분의 1, 3분의 8 똑같네. 확인하면 되지 뭐. 그지? 무슨 뜻이야? fx는 x의 해가 너니까 fx를 t로 치환하고 나면 ft는 t죠. 그러면 이거의 해는 뭐야? 위에서 방금 구해봤다시피 3분의 8과 8이어야 되잖아. 근데 t가 fx라고. 즉 fx가 3분의 8이 되는 순간 또는 8이 되는 순간에 해가 되겠고요.
3분의 8은 여기였습니다. fx랑 3분의 8이 만나는 거 하나, 둘 있겠고요. fx는 8과 만나는 점은 8,8, 0,8에 또 두 개가 있겠네요. 전체 4개의 점에서 그렇게 되고 실근의 합을 구하래요. 합을 구하래요. 니랑 니를 더해도 8이 다 맞나? 대칭이니까 니랑 니를 더해도 8이 다 맞나? 따라서 너희들의 합은 니가 8, 니가 이제 둘이 돼서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 8이고요. 니도 합이 8이니까 전체 합은 16이 돼야 되겠죠? 이런 안타깝게 틀렸네. 그지?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밖에는 없겠습니다. 까비! 39번. 29번을 푸는 바보 같은 짓만 안 했어도 한 판에 다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어쩌겠습니까? 선생이 바보 짓을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영상을 보고 있는 애들 중에 29번이 필요한 친구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리가 없지 않나? 자, 그렇게 치고는 29번은 너무 쉬웠다, 그죠? 왜 푼 거지? 어이가 없네. 자, 39번입니다. 가우스 x에다가 x를 곱해서 다시 가우스를 또 쓰여라. 자, 가우스에 미쳤나요, 봐요? 가우스 x에다 x를 곱해서 다시 가우스를 쓰여라. 이 친구에 대한 설명을 골라봐라. 이렇게 돼 있네요. 한번 해보자. 이게 뭐야, 이게? 가우스 x? 뭐 한 거야,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자, 봅시다. 가우스 x가 일반적으로 x의 범위가 n과 n 플러스 1 사이였다면 x의 범위가 n과 n 플러스 1 사이였다면 가우스 x는 n이겠죠. 일반적으로 n이 정수일 때도 다 성립합니다. 근데 양수랑 음수랑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해보고 나중에 한번 부호를 구분해 볼게요. 자, 일단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뭐야, x 가우스 x의 범위를 구해보자면 뭐야, 양변에 n을 곱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n이고 x죠. xn, x에다 n을 곱하자. n 곱하기 n, n제곱이고요. 야, 등호를 붙이면 어떡하니, 생선님아. 등호 빼. n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에 다시 가우스를 붙인 게 fx죠. 근데 어쨌든 이 fx의 값은 n제곱과 n제곱 더하기 n에 존재해야 되는데 선생님,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데? n이 음수면요, 얘랑 좀 다른데요. 어이씨, 이거 어떡하지? 자, n제곱이 n이 양수면 n제곱 더하기 n이 더 크니까 맞는 식이잖아. 근데 n이 음수면 이 식이 좀 이상하잖아. 왜 이런 일이 나왔냐면, 자, n이 음수일 땐 가우스 x가 뭐야? n이지. 근데 n이 음수면 음수를 곱한 거잖아. 그럼 부등호 많이 뒤집어졌었어야 돼. 근데 안 뒤집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뭐다? n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따로 하면 되죠, 뭐. 뭘 그런 걸 걱정하고 그러세요. 자, 그리고 n이 0일 때는 뭐 따로 해도 되는데, 여기다 붙여도, 뭐 부호의 변화는 따로 없을 거니까, n이 0이면 그냥 0 곱한 거니까, 저기다 그냥 대입해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문제없이 식이 성립하고요. 자, 그럼 뭐야? fx라는 함수값은 정수인데 너와 너 사이에 있는 정수값이 가능하겠죠. 언제? n제곱도 가능하고 n제곱 더하기 1도 가능하고 n제곱 더하기 2도 가능하고 떤떤떤떤 n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1은 가능하고 n제곱 더하기 n은 불가능하고. 됐죠? 언제? x의 범위가 n과 n 더하기 1 사이였으면 fx는 이렇게 다양한 함수값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완벽하게 추적하려면 범위를 또 잘게 나눠야 돼요. n이라는 범위를 어떻게? n과 n 더하기 n 플러스 n분의 1, n 플러스 n분의 1과 n 플러스 n분의 2 사이 하면은 또 네가 나오고 이렇게 쭉 좀 범위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긴 합니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런 느낌이야. 따라서 뭐야? n제곱이고 제곱수죠. 제곱수에다가 1 더하고 2 더하고 즉 제곱수를 쭉 연결하는데 이거 뭐야? 그 다음 제곱수냐? 그건 아니고 덜 끊어져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x가 1과 2 사이였다면 fx의 함수값으로 가능한 건 1제곱이거나
1에다가 n에 1 넣으면 1제곱 더하기 1 빼기 1까지니까 이거 하나밖에 안 되는구나. 2와 3이었다면 2의 제곱에다가 즉 4에다가 1 더하기 5, 6, 7 이렇게 가는데 뭐는 안 돼? 4 더하기 2 더하기 1 5까지밖에 안 되죠? 6, 7은 안 된다는 거예요. 6, 7은 안 된다는 거예요. 3부터는요 3의 제곱인 9부터 시작해서 10도 되고 11도 되는데 어디까지? 이 뭐야 이거 3 넣으면 뭐예요? 9 더하기 3 더하기 빼기 1이니까 11인가? 11까지는 되는데 12부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야 4부터 5까지라고 하면요 4의 제곱이 16 되고 17 되고 언젠가 한계가 있겠죠. 19까지만 됩니다. 이렇게 경우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선생님 다 양수네요? 그렇겠죠 당연히 제곱수부터 시작하니까.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는 존재하지 않겠니? 잠깐만 음수일 때도 해봐야지. 아 그렇네요. n이 음수일 때도 해봐야겠네요. n이 음수일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둘 중 하나 하세요. n이 음수라고 하든지 n은 양수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n이라고 하든지 이건 취향껏 하세요. 저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우스 x는 n이다. 단 n이 음수인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x 곱하기 가우스 x를 취하는 과정 속에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n제곱 더하기 n이 오히려 더 작은 수고요. n제곱이 더 큰 수인데 여기에 등호가 달리고 얘가 더 작은 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 헷갈리시고 싶으면 n은 양수로 쓰신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 쓰는 게 좀 더 덜 헷갈릴 겁니다. 왜냐? 여러분 이게 음수라고 인지한 상태로 식을 봐야지 이게 제대로 된 식으로 보인다. 알겠지? 됐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건 취향이야. n을 음수로 그대로 두고 n을 음수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n이라고 분호를 써서 풀 건지 아니면 얘랑 똑같은 방법이지만 n은 양수인데 마이너스 n부터 마이너스 n 더하기 1 음수 범위에 존재하는 x는 가우스를 취했을 때 마이너스 n일 거고요. x 가우스 x는 마이너스 n을 양변에 곱한 겁니다. 따라서 n제곱 너는 마이너스 n제곱 이거 곱하면 n제곱 마이너스 n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n을 그냥 양수 1, 2, 3, 4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건 또 좋은 점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n을 음수로 받아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fx의 값으로 가능한 건 뭐야? 친구들 n-n이 될 수는 없지만 이거는 뭐야? 얘의 값이고 여기에 다시 한번 가우스를 씌워야 되는 거죠. 가우스 씌워도 범위 자체는 너에 있으니까 너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거 주의해야 된다. 이거 가능하다. 쟤는 등호가 있었으니 당연히 되지만 얘는 등호가 없어도 n-n 더하기 0. 얼마라는 숫자라면 가우스 치하면 n-n이 될 거예요. 그 다음은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n-n 더하기 2겠죠. n제곱 마이너스 1도 되고요. n제곱도 됩니다. n제곱도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였다라고 한다면 n을 지금 3으로 쓴 거기 때문에 3의 제곱 빼기 3인 6 그 다음에 7, 8, 9까지 되는 거야. 그냥 n이 마이너스 4, n이 4였다라고 한다면 n제곱에서 뭘 뺀? n을 뺀 4의 제곱 빼기 4 12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n제곱인 16까지는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규칙들이 쭉 나오게 되겠죠. 됐죠? 자 따라서 39번 기억 여기 봐봐. n제곱 마이너스 n이 최소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왜? 양수니까. n이 1 이상이라면 n에 1 넣어도 0입니다. n에 2 넣으면 그때부터는 양수예요. 너희들은 다 양수다. 알겠지? 너희들은 다 양수다. 따라서 기억. 음수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n은 없죠. 양수 천지였을 때도 너였고 참고로 0부터 1까지는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0부터 1까지 0이 되니까 그건 0이고 자 1부터 2까지는 1, 2부터 3까지는 4부터 시작하는 숫자 몇 개, 3부터는 9부터 시작하는 숫자 몇 개. 음수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뭐냐에 따라서 9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몇 개, 4니까 16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몇 개. 물론 모든 숫자를 표현 가능한 건 아닙니다. 10, 11은 안 되죠. 10, 11은 여기 있는데요. 오. 12, 13, 14, 15, 16은 여기 있고, 16은 겹치긴 했지만, 17, 18, 19 여기 있고, 20은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라고 하면 25인데 언제부터? 20부터 25까지. 오. 너만 겹치고 앞쪽은 저희가, 뒤쪽은 제가 뭐 이렇게 4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앞쪽 부분은 양수인 네가, 뒤쪽 부분은 음수인 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신기하게 생겼다, 맞지? 중복은 중간중간 되고요.
뭐 하여튼 기억은 틀렸고요. 기억은 맞고요. 기억은 맞고요. 존재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맞고요. 니은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죠. x가 n부터 n 플러스 1 사이의 범위였다면 fx의 범위 요 범위에서의 fx는 개수는 몇 개? 한 개, 두 개, n-1개 너 포함해서 n개. 니은 또 맞고요. 디귿은요 음수였을 때 얘는 n을 양수, 자연수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거보다는 여기가 좀 더 수월했다. 문제 디귿이 하나의 힌트였다. 맞지? 그래서 n이 자연수라고 하면 너부터 너까지의 범위에서 너의 값을 자 이건데 자 이렇게 살리면 돼요. 한 개, n-n제곱 마이너스2면 두 개, n-두 개째, n-한 개째, n 개째. 오 이게 n 개네.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죠. n 플러스 한 개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일단 뭐 맞죠. n 플러스 한 개이다. 따라서 모두 맞는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스텝 3는 다 풀까? 자, 스텝 3에 뭐 풀까? 좀 할만하잖아. 안 풀어봤누 왜? 영재는 다 풀어봤나? 여기까지 힘들대나? 어머나 세상에. 이제 푼 사람? 2까지 했어? 네. 진짜로? 네. 3까지 하라고 하지 않았나? 내가 그렇게 친절. 맞지?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3 풀이 할 테니까 그것도 같이 보고. 여러분 자꾸 수능 문제 슬쩍 비워두는데 자꾸 비우지 마라. 여러분 같이 얼굴 비워버리기 전에. 응? 왜 자꾸 비우는 거야? 자, 그래서 뒤에 유리함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정리 몇 개 한 다음에 남는 시간이 좀 있으면 뭐 3를 조금 풀던지 유리함수의 몇몇 어려운 문제를 먼저 좀 보던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는 일단 정리해야 될 내용이 하나인데요. 유리함수 자체는 난이도가 쉽죠. 유리함수 자체는 뭐 굉장히 어려운 식 같은 건 없습니다, 사실. 유리식을 일단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4칙 연산. 더하기 빼기, 선생님, 너 바보로 하나 나를. 근데 이게 다항식에 대해서 4칙 연산하는 거기 때문에, 유리식, 분수식에 대해서 4칙 연산하는 거기 때문에, 통분이라든지, 약분,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서 해야겠고요. 그 다음 중요한 개념 부분분수가 있겠죠. 두 숫자의 곱분의 상수, 또는 뭐, 다항식이 하나 있으면, b-a분의 c,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어야 한다는 거죠. 요 아이디어는 언제 더 중요합니까? 언제 또 중요해요. 이 단원에서도 가끔 등장해서 식 정리해봐라 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수학 1이죠. 수학 1. 수학 1에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계산할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연습해서 잘할 수 있게 돼야 되겠죠. 왜? 미적분감이 나옵니다. 알겠죠? 하긴 2번, 3번 나오니까 꼭 지금 한 번 정도는 기억해두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 뒤에 그 공식 한번 좀 이따 볼게요. 자, 우리는 유리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유리함수라고 하면 유리식으로 이루어진 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슨 개념을 포함하냐면 다항함수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다항함수도 포함하고 그 다음 분수함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하는 거죠. 분수함수에는 정말 다양한 식이 있겠죠. 사실 분수꼴로 된 모든 함수다까지는 아니고 유리식이니까 다항식분의 다항식일 때만 보통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밑에 로그 들어가 있거나 이에 거듭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나눠져 있다가 다 분수함수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런 의미 구분은 사실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뭐 그렇군 하면 되겠고,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다루는 유리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수함수 위주로 다루게 되겠고 다항함수는 수투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1차, 2차까지는 할 줄 알아야 되고 3차, 4차는 수투에서 하게 되겠죠. 수학하에서 다루는 유리함수는 또 분모가 1차식이고 분자가 기껏해야 상수 내지는 1차식분의 1차식인 함수가 전부입니다. 이 이상을 다루는 건 어렵기 때문에 미적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미적분 가면 합니다. 이런.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분수함수 중에서 보통 뭐를 볼 거다? 1차식분의 2차식분의 상수랑 1차식분의 1차식 형태의 식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 위주로 다루게 된다. 왜? 이 이상은 어려우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선 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자, 따라서 유리함수는 함수잖아요. 여러분 함수잖아요. 제가 함수를 설명해야 돼서 오늘 또 분필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함수. 여러분 함수. 이게 고등학교 수학 전부는 전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수다. 맞지? 수학을 세다는 싹 다 함수지. 지수로그 함수. 두 번째 삼각함수. 세 번째 수열. 자연수가 정의역인 함수죠. 걔도 함수. 걔도 함수입니다. 함수는. 그다음 뭐야? 수트 가면 선행 좀 해보신 분들 알겠죠? 함수의 극한과 연속, 즉 극한이란 개념을 이용해서 함수를 좀 더 분석해보고 미분과 적분 다항함수의 미분과 다항함수의 적분. 미적분 가봤자 극한 개념 한 번 더 정리한 다음에 급수 정리하고 뭐해? 니들이 배웠던 다항함수뿐만 아니라 수원에서 배웠던 수학하에서 배웠던 분수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뭐야?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싹 다 미분하고 적분하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즉 고등학교 수학 이과는 전부 다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함수를 보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하느냐? 일단 분석을 해야겠죠. 최종 목표는 러프하게 생각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래서 해야 되는 건 뭔데? 특이점들을 찾는 건데, 보통 수학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최대값과 최소입니다. 즉 함수의 목표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애초에 함수의 목표, 함수를 가르치는 이유, 함수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유는 다음 함수를 이해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다음 뭐야? 그걸 보고 뭘 찾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자. 이게 함수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함수를 보면 항상 먼저 하셔야 될 게 정의역을 체크하셔야 돼요. 정의역을 체크하면 자동으로 함수식에 따라 치역은 구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하게 되겠지. 정의역을 구하면 치역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 뭐다? 정의역을 정의하는 겁니다. 지수 로그 함수도 정의역 중요하죠. 근데 그건 뭐 수학 원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다항함수는 일반적으로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거고 문제에서 따로 하라고 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유리함수 분수에 맞춰서 설명하면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특이한 정의역을 갖게 됩니다. 알겠죠? 반드시 정의역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질을 안 해. 두 번째, 특이점들을 찾게 됩니다. 말을 이렇게 써놨는데 정점이거나 항상 지나야 되는 점이 있느냐? 또 그다음 뭐야? 절편, xy 절편. 특히 이 중에서도 y절편은 0, 얼마로서 찾기는 쉽죠. 그 다음에 x절편은 찾기는 힘들지만 찾으면 좋겠죠. 걔는 바로 뭐야? 방정식의 근이니까. 이런 점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대칭성을 확인합니다. 이 함수는 대칭성을 가지느냐? 이게 뭐야? y축 대칭이 되느냐? x축 대칭이 되는 함수는 없어요. x축 대칭이 돼버리는 함수가 아니다. 자, y축 대칭이거나 아니면 원점 대칭이거나 점 대칭이거나 축 대칭이거나 등등의 대칭성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는 변화를 체크하게 돼요. 변화는 누구냐? 증가 감소를 의미합니다. 야, 수학도 안 배운 놈 없지? 저번에도 들었을 때 수학도 어쨌든 선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배우고 있다 또는 다 배웠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마저 설명을 좀 그냥 할게 한번 한 김에 도함수를 활용하게 돼요. 여기서는 도함수가 왜? 원래 함수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면 우리 그릴 수 있잖아. 1차 찍, 2차 찍, 유리함수 찍, 찍. 그릴 수 있으니까 그릴 수 있을 땐 보고 하면 돼요. 미분을 왜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보고 하면 되는데, 자, 잘 안 보이는 3차거나 4차거나 되게 복잡할 때는 도함수를 구해서 걔 부호로서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 0이면요 정지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극값을 갖게 되죠. 이 극대극소는 사실 함수의 변화를 체크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됩니다. 왜요? 극대극소가 사실상 최대 최소니까요. 됐죠? 아니 뭐 완벽하게 전체 구간에서의 최대값이다는 말 못해도 이 시기에 최대값이라고는 할 수 있잖아. 야, 주식시장 생각해봐. 주식이 이거 함수를 배운 이유야. 에? 이게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야? 지금 현재 시점이 여기야. 응? 현재 시점이 여기야. 물론 솔직히 주식이 예측이 되는지 모르는데 함수 배우는 이유는 뭐야? 이때까지 해왔던 것을 분석해서 이 식의 모듈을 만들고 모델을 만들어요. 이 함수의 식을 설정한 다음에 그렇다면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고 언제부터 올라갈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막말로 함수의 식을 만든다고 그게 되진 않지만 해본다면 그런 의미야. 그래서 뭐야, 내가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년 동안을 보거나 1년 내지를 다 보면 얘가 아니라 얘가 더 크지. 근데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 그지? 그 다음에 이 시기에 극대라는 것도 중요하잖아. 어쨌든 지금은 극대니까 팔아치워야 될 거 아니야.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렇게 줍다가 다시 오르면 행복하게 줍다가 팔면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말처럼 쉽게 안 되니까 다들 슬퍼하는 거겠죠. 한 번씩 주식 어플 들어가 보면 에코프로가 지금 100만 원을 넘게 찍었던데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알겠죠? 사지 않습니다. 하면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할걸. 아니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예측해? 말이 돼? 이게 수학 배워도 여러분 함수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소용은 없는 게 에코프로라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지금 이제 아주 유망주고 그 2차 전지 산업하는 사업인데, 이 기업이 제가 막 한참 살 때마다 10만원대, 12만원대 막 이랬거든요. 제가 열심히 사다가 한 12, 13만원 정도 되는 시점에 다 팔았어요. 그 다음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 한 2, 300 벌었거든요. 나쁘지 않잖아.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손해는 안 받고 치킨값 잔뜩 벌어놨잖아. 앞으로 6달 치킨 걱정 없다 이러면서 맞지? 했는데 떨어지더라고. 왜? 이때가 작년 말이었는데 어디였어? 미국이 빅스텝을 밟았어요. 미국의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따라갑니다. 그러면 주식이 받게 돼요, 원래.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식이 꼬라박으면서 저는 이 암흑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모두 그때 나를 부러워했어. 부러워한다기보다는 잘 빼셨다, 잘 팔아셨네요 하면서 한동안은 주식시장 안 봐도 될 것 같다 했는데, 그래서 안 봤지 보라고 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 이게 올해 초야. 올해 초에 갑자기 얘가 미친 듯이 상승했어요. 제가 이걸 2월 달에 처음 봤습니다. 봤는데 40만 원 찍었더라고. 지금 100만 원 넘어요. 그래, 40만 원일 때라도 산 놈이 승리자야. 내가 그때 샀었어야 됐는데 몰랐지. 나는 이 새끼 꼬라박을 줄 알았지. 다시 아무리 유망한 사업이고 뭐 돈이 좀 몰리는 사업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오를 줄은 나도 몰랐지. 맞지? 내가 알았으면 샀지. 지금이라도 당장 6개월 전 돌아갈 수 있으면 맞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으고 맞지? 은행 가서 제발 돈 좀 빌려줘 하고 맞지? 니들 푼돈이나 뺏어서 쌤이 나중에 2배로 돌려줄게 줘봐라 해갖고 다 뺏어가지고 투자했었어야지. 미래를 안다는 건 그렇게 대단한 일이지만 몰랐죠, 아무도. 야, 그때만 해도 40만원에서 50만원 가까이 올랐는데, 야, 이게 진짜 무서운 게 하루 만에 막 3, 4만원씩 막 떨어지고 8만원씩 떨어지고 이러는 거야. 일주일 만에 40만원 다시 찍혀있고 50만원이던 게 이렇게 불안한데 어떻게 돈을 넣겠어. 넣은 놈들이 대단한 놈이지. 이게 근데 내가 그래서 아예 신경을 껐습니다. 난 어차피 주식 잘 못하거든요. 몇 달 지난 현재 시점에 100만원이더라고. 근데 이것도 너무 무서운 게 100만원이던 게 하루에도 17만원씩 오르고 떨어지고 이러세. 아이씨, 110만원 인 게 다음날 98만원 돼 있으면 너 투자할 수 있겠냐? 불안해서. 그때도 하는 놈이 대단한 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 하는 놈이 대단한 놈이고 저처럼 안 하는 놈은 와 부럽다, 와 대단하다 하면서도 진짜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난 어차피 안 할 거라서. 저는 무서워서 잘 못하겠네요. 공부를 좀 해야지 될 텐데. 이거 공부할 시간에 다른 거 공부해서 열심히 인생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넣을까요? 100만원인데 지금이라도, 야 아냐고, 지금 또 안 넣었는데 또 한 6개월 지나고 보니까 200만원 찍혀있을지 아냐고. 글쩍글쩍글쩍 막 200만원 찍혀 이 새끼들 막 물적 분할하겠다 이지를 하고 있으면 어쩌냐고. 이젠 떨어질 것 같지? 떨어지진 않겠죠. 떨어지진 않겠죠. 옛날처럼 싸질 일은 없습니다. 떨어지면 망하지 않고서 떨어질 일은 없겠고, 더 오를까 안 오를까 아니면 이대로 이게 왔다 갔다 오르긴 오르겠죠. 근데 옛날처럼 2배, 3배 크리티컬하게 이렇게는 안 오르겠죠. 라고 생각을 나도 40만 원인데 했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뭐 지금은 한동안 손대지 않아야겠다. 야, 또 하고 있는 쌤들이 계속 횡보한다고 왔다 갔다 떨어졌다 올랐다 하니까 좀 불안한 것 같다 이러길래 역시 그렇군요 했는데, 웬걸 몇 달 지나고 보니까 100만 원 찍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때라도 샀었어야 돼. 맞지? 지나고 나서 보면 다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수도 여러분 그려져 있으면 쉽잖아. 보면 네가 제일 비싸구나, 네가 제일 싸구나. 근데 이 다음 네가 그려야 되니까 이제 문제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함수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알겠지?
뭔 소리야? 자, 하여튼 함수의 변화는 증가 감소를 얘기합니다. 참고로 x는 무조건 커져요. x의 값이 커질 때 너 증가하는구나. 너는 축을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구나. 분수함수는 감소하는구나. 선생님 이거 증가예요? 아니 얘는 그냥 감소라고 봅니다. 그래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값이 확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감소라고 봐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면 보고 판단해주면 되고, 이게 잘 안 되는 3차, 4차라든지 식이 복잡할 때는 뭐야? 나중에 미분을 배우셔서 미분 때린 다음에 부호를 보고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양입니다. 그래프의 모양은 볼록과 오목이 있는데 볼록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목은 쓰지 않겠어요. 우리는 공이다, 아볼이랑 너는 미안합니다. 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와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겠죠. 얘는 나중에 미적분 가서 배우게 되는데 이게 도함수를 보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림 그려진 거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아래로 볼록이라 합니다.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볼록. 오목은 쓰지 않는다. 알겠지? 볼록. 알겠지? 그래프 보면 오목한지 이게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보이잖아. 완전히 이 정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돼 있어도 아래로 볼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야? 이게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정하는 건데, 이게 그래프에 변하는 점, 변곡점이 생기게 되겠고요. 요거는 너무 미적분, 이제 한참 뒤에 얘기니까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알아두고, 마지막으로는 점근선. 참고로 점근선은 극한의 영향을 좀 받고요. 정의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x에 0 넣으면 안 된다며. 그 x가 0으로 아주 가까이 갈 땐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야, 그럼 분모가 0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보면 계속 작아지고 계속 커지는 느낌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야? x가 아주 커지면 함수값이 어디로 가까워져? 0에 수렴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너의 점근선 또 알아봐야 되겠구나. x가 얼마로 y가 얼마로 수렴하는 경우가 있다면 걔들의 점근선도 좀 체크해 봐야 되겠구나. 였겠고요. 현재는 분수함수니까 이걸 다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다 체크할 수는 없고요. 아직까지 미분을 배우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4번, 5번은 좀 제한적이겠고, 정의역은 꼭 체크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왜?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거 안 하고 밑에 거부터 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바보짓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죠? 되지도 않는 값 가지고 뭐 지랄하고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대칭성은 특히나 분수함수에서 뭐가 자주 나오는 성질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대칭성은 분수함수의 특이한 점이야. 특이점은 딱히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절편 정도? 절편 있으면 값을 체크하기 용이하거든요. 편하거든요. 절편 정도는 체크해보고, 증가 감소는 가볍게 그냥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보면 되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도 그냥 그래프 보고 찾을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만약 문제가 다음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셔 했을 때, 다음 그래프는 아래로 오목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이다 라고 하면 맞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분수함수 같은 경우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래로 볼록 이렇게는 말 못하고요. 범위 안에서는 그렇다. 자, 그 다음 점근선. 이거는 졸라 중요합니다. 유리함수, 특히 1차식분의 1차식에 라는 유리함수는 사실상 점근선을 확인하는 문제나 다름없다. 그래서 점근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와 정의역. 애초에 정의역이 점근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랬다. 그 다음에 대칭성. 요 정도까지 같이 봐주시면 어느 정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극대극수 구하는 거라면서요. 왜 극대극수 얘기는 딱 안 했어요? 해야지 뭐. 자, 여러분, 자, 분수함수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다 맞지? 제가 이제 점근선 그리기 귀찮아서 그냥 대충 그렸는데, 자, 그래프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기밖에 안 합니다. 따라서 자, 녀를 낑구면은 최대 최소는 없게 된다.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래버리면 최대값 없고 최소값 반대다. 최대값 없고 최소값 없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따라서 뭐야? 같은 영역 안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계속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뭐가 존재해요? 양 끝값이 존재하고 걔들이 곧 최대 최소예요. 자, 다시 계속 증가한다. 중간에 한번 점프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거 제외하고 나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즉 실제로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죠. 무리함수, 유리함수, 역함수 존재하잖아. 분수함수는 맞지? 역함수가 존재하는,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아주 쉬운 함수예요.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그냥 양 끝 잘라서 대입하면은 근마가 최대, 근마가 최소. 이게 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은 안 나오고 뭐 해서 합성해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식을 좀 비틀어서 나오거나 뭐 이 정도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같이 했고요. 다음 시간 무리함수 할 때는 그 얘기를 또 한 번 더 하겠죠. 그래서 요것만 딱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책
색은 뭐 쓰냐?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네요. 그럼 나 똑같이 해야지. 선생님 표준형은요? 안 해 그런 건. 왜요? 표준형으로 문제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가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표준형으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표준형 안 구하고도 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표준형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헤이, 나누기죠. 위에 거 나누기 밑에 거 하면 얼마?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해? 뭘 어떻게 빨리 해? 그냥 직접 나눠. 직접 나누면 되는군요. 예, C분의 D입니다. 뭐라 카노? C분의 A 아니고? 자, C분의 A입니다. C분의 A 곱해주면 AX 더하기 C분의 AD예요. 따라서 둘이 빼면 B-C분의 AD죠. 뭔 소리야? C분의 A 더하기 뭘로 나눴을 때? CX 더하기 D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요? B-C분의 AD. 선생님 뭐 이런 걸 누가 외우세요? 그거 보통 안 외워서 하죠. 여러분 또 어떻게 밑에 시간 똑같이 만들 때 위에 막 조작한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쓰잖아. 그지? 그렇게 해도 되고 직접 나눠서 쓰셔도 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가끔 얘가 필요한 경우는 있어갖고 얘만 빨리 체크할 줄만 알면 좀 좋겠고요. 어떻게 빨리 체크해? 위에 식 나누기 밑에 식이 나머지지. 나머지 정리 배웠어? 나누는 식이 0으로 만드는 값 x에 마이너스 c분의 d를 어디에? 여기다 대입하면 나오는 값이죠. 마이너스 c분의 d를 여기 넣으면 마이너스 c분의 d a 더하기 b가 이 값이고, 이 값이 양수면 이렇게 생겼고요. 음수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이런 거 정도는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고, 무슨 유형 때문에 이걸 알아는 둬야 되냐면 다음 그래프를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하여 겹칠 수 있는가 없는가, 합동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잘 들어. 평행 이동만 해서 하려고 하면 아예 같은 부호의 같은 값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완전히 같은 부호의 같은 값이어야 평행 이동만으로 합칠 수가 있고, 자, 대칭 이동 들어가면 뭐 할 수 있어? 이거 뒤집을 수 있죠. 이거 뒤집으면 얘가 되니까 대칭 이동까지 들어가면 절대값만 같으면 돼요. 오케이? x 위에 2거나 x 위에 마이너스 2면 어쨌든 한번 뒤집으면 같은 함수 된다 이 말이야. 그거 체크할 때는 알면 되지만, 자, 그거 아니라면 자, 식 변형해서 하기보다는 그 자체로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네 가지입니다. 점근선 2개랑 절편 2개입니다. 점근선은 뭐야? x는 마이너스 c분의 d고요. y는 c분의 a입니다. 사실 수트 배웠으면 좀 얘기가 쉬워지는데 분모가 0 되면 조지잖아요. 점근선. 야,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들 무시하고 나오는 b의 값 c분의 a, 그게 뭐다? 점근선이에요. 점근선을 먼저 체크해. 그래서 점근선을 딱 보고 그려. 점근선을 딱 보고 그려. y축, x축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점근선을 체크해 봤거든요. 마이너스 c분의 d는 여기 있었고요. 마이너스 c분의 d는 여기 있었고, 플러스 c분의 a는 여기 있었어요. 그럼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얘를 안 구하고 할 거라면 이렇게 그릴지 이렇게 그릴지 애매해지잖아. 그리고 만약 이렇게 그리면 어쨌든 대충 쳐 그려 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그릴 때 원점을 지날지 밑으로 지날지 아니면 앞쪽을 이렇게 안쪽에 있을지는 우회 찾아요. 요걸 때문에 절편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절편까지 구해주면 되고, 여러분 절편은 x축과의 교점에 x 좌표니까 값이에요. 점이 아니라. 그래서 원래는 축과의 교점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엄밀하게 좋은 표현입니다. 물론 제가 슬리퍼 차트 축과의 교점을 이렇게 생각해보는 과정 속에서 다리야. 자, 축과의 교점을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분모가 0이 될 때가 x, y축과의 교점이거든요. 마이너스 a분의 b를 절편이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얘랑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기보다는 점처럼 쓸게요. 마이너스 a분의 b, 제로가 y 값이 0이 될 때고, x에 0 넣으면 d분의 b입니다. 이걸 보고 뭐 찾으면 돼? 야, x 절편이 음수네? 그거 여 지켜야겠지. y 절편이 양수네? 여 지켜야겠지.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고, x 절편이 양수인데요? y 절편은 음수인데요? 그럼 여기 찍어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만약 x 절편이 y 절편이 0이라면 이렇게 그리면 되고. 그러니까 절편을 알아두면 절편이 너보다 큰데요? 그럼 여기를 진하게 그려야 되잖아. x 절편이 여기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점근선 먼저 확인해서 축 먼저 때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하자고? 절편 이용해서 그래프를 완전히 그려두자. 그 다음에 아까 또 강조했던 게 뭐야?
대칭성이죠. 대칭성은 점근선만 알면 어디다 선을 긋는 거야? 자, 점근선만 알면 끝이에요. 대칭점입니다. 어디? 점근선의 교점이 대칭점이에요. 항상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점근선의 교점인 너에 대칭하게 되어 있고, 너를 기준으로 y는 x, y는 마이너스 x,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뭐가 돼? 얘를 접었을 때 갖게 되는 대칭축이 됩니다. 알겠죠? 대칭점은 너고 축은 뭐야? 대칭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대칭축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풀 때 표준형으로 주어진 경우는 바로 그 자체로 해석해주면 제일 좋고, 자, 일반형으로 주어진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도 되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좀 빨리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뭐 하자? 뭐 하자고? 그 점근선 빠르게 체크하고 절편 빨리 구해서 뭐 해보자고.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또 상당히 자주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대칭성, 대칭축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줄 때도 있고 물어볼 때도 있으니까, 점근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점근선의 교점이 대칭점이고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우리가 대칭축이라고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문제를 좀 더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으로 빡시군요. 자, 여러분, 유리함수가 앞에 단원에 비하면 양이 훨씬 적으니까 이번에는 숙제를 좀 빡시게 해봅시다. 알겠죠? 그래야지 책을 끝내지. 자, 하여튼 하루 정도 더 있었으면 좀 좋았겠네. 8월 14, 15일 학원 방학인데 만약 진도가 좀 모자랄 것 같으면 그날 수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잘 하자. 해야 지금 안 할 거야? 자, 여러분, 뭐 남았노? 함수 스텝 3 꼭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 할 수 있으면 스텝 2, 3까지 좀 풀어오세요. 알겠죠? 원은 안 풀어도 되죠? 원은 뭐 풀어보시고 너무 쉬우면 넘어가셔도 되는데 애지간하면 다 풀어라잉. 그러면 다음 시간에 풀이를 쭉 하고 무리함수 정리를 좀 한 다음에 다다음 시간까지 해서 경우의 수가 양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잘 끝내려면 조금 할 수 있을 때 미리미리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도저히 안 되면 유리함수 스텝 3 전에 일단 너부터 잘 마무리 하시고 1, 2까지 꼭 잘 끝내시고, 가능하면 미리미리 좀 풀어놔라. 알겠지? 가능하면 저도 보강하고 싶진 않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게 제 마음이니까 여러분도 좀 열심히 풀어오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스텝 2라든지 3도 거짓다 풀어주니까 스텝 3 대충 풀거나 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물론 짧은 시간이고 특강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은 할 수 있는 한 좀 성실하게 풀어서 직접 한번 꼭 풀어보세요. 그래야 본인에게 도움이 좀 될 테니까. 되겠지? 오늘 여기서 일단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